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밍밍입니다. 이번 3D 맥스 시간에는요, 반사 효과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맥스를 진행하면서 스캔라인 렌더러와 VLA 렌더러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는 법을 어느 정도 익히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또한 마찬가지로 스캔라인 렌더러를 사용했을 때 반사효과 주는 법과 VLA를 사용했을 때 반사효과 주는 법을 배울 거고요. 이 반사효과를 질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만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 장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반사효과 설정하는 방법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렌더링을 해놓은 장면인데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수업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 환경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조명도 설치를 했고요. 조명은 옴니 조명을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 우리 VLA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옴니 조명으로 설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렌더러는 현재 스캔라인 렌더러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전자에다가 기본 재질을 지정했고요. 바닥은 마찬가지로 기본 스탠다드 재질의 우드톤 이미지를 마룻바닥 느낌으로 자, 표현을 해줬어요. 자, 렌더링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돼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얘는 재질 설정에서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주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얘를 체크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투명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맥스는 보통 한쪽 면은 불투명하고 한쪽 면은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VLA를 들어가실 때는 투 사이드가 이미 체크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투 사이드를 체크를 해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사 설정하는 방법,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사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반사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펄러프로 이렇게 반사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수업에서는요,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효과 적용 재질 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제가 영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 시간에는 기본적인 설정 부분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사 설정을 스캔라인 렌더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설정으로 설명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재질 타입을 좀 바꿀 건데요. 자, 현재 스탠다드 표준 재질 타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자, 재질 타입 중에서 레이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레이 트레이스로 재질 타입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재질 타입을 바꿔주게 되면요. 디폴트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쉐이딩이 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뭐 얘가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반사 설정에 관련해서만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디퓨즈 우리 뭐 요거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그 밑에 바로 리플렉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리플렉트가 바로 반사 효과를 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옆에 칼라 칩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우리 디퓨즈에서처럼 색상 변경이 가능한데요.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으로 두시면 얘가 거울 재질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OK를 하고 제가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닥 부분과 옆에 주전자 부분이 반사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맥스의 백그라운드 부분이 검정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반사되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백그라운드 숫자 8 이렇게 누르시면 설정창 진입할 수가 있고요. 이 칼라 부분을 뭐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들어가면 얘가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리플렉트에서 색상을 이용해서 반사율을 조정해 줌으로써 거울 효과의 재질을 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반사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표현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반사 효과를 조금 많이 줄였는데요. 한 반 정도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반 정도만 줄이고 쓰게 되면은 디퓨즈의 색상이 한 50%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반사가 50%가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사 값을 계속 좀 더 줄여 주시게 되면은 얘가 하이그로시 느낌의 재질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퓨즈 색상을 제가 바꿔볼게요. 좀 색상이 있는 톤으로.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색상이 있는 상태에서 반사가 한 요 정도가 값이 들어가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색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얘를 흰색으로 두면요, 이 색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반사값이 100%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색상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줄이게 되면 색상이 렌더링에서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샘플 슬롯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반사 설정을 했을 때 이 샘플 슬롯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그 형태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백그라운드 색상이 그대로 반사되어 보이는데요. 여기를 꼭 내부에서 반사가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자, environment라는 곳이 있어요. 화면 리플렉트에서 좀 밑에 보시면 environment라는 애가 있는데 논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비트맵 들어오셔서 HDRI라는 파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물론 일반 이미지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좀 더 퀄리티 있는 효과를 나타내고자 하신다면은 HDRI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미리 HDRI 파일 자료들 준비를 해놨는데 이 HDRI 파일은 따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조금 있다가 한번 알려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미리 다운받은 자료 중에 우드 느낌의 내부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적용시켜 볼게요. 자, 메시지 창이 하나가 또 뜨시면요. 설정 그냥 무시하시고요.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 HDRI 파일을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들어갔을 때, 자,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서 HDRI 파일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쓰냐에 따라서 연출되는 그 분위기상의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히 어울리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번에는 HDRI 파일이 아닌 일반 이미지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이런 일반 이미지를 적용하시더라도 충분히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이미지 사용하실 분들은 일반 이미지 사용하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여기서 HDRI 파일 자료를 다운받는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인터넷을 열어주시고요. 자, 구글에다가 프리 HDRI라고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자, 여기 사이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유료로 제공하는 데가 있고 또는 무료와 유료를 동반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무료로 쓰는 곳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HDRI 헤븐이라는 사이트예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꼭 자동차 판매 업체처럼 생긴 홈페이지가 나와요. 자, 상단 메뉴에 보시면 HDRI 그다음에 뭐 텍스처, 뭐 뉴스, 갤러리 이렇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HDRIS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된 설정들을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아까 처음에 적용한 HDRI 파일을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갔냐면 내부 환경 구성의 이미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른 전체 이미지 보기고 뭐 바깥 환경으로 이미지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 뭐 하늘 이미지 또는 뭐 스튜디오 뭐 이런 이제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인도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들이 뜨는데요. 여기가 이제 구 형태로 이렇게 샘플들이 있는데 이가 실제 이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을 때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잘 해놨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이 있으면 클릭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큰 사진으로 보여져요. 자, 조금만 밑으로 내려보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이미지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5MB부터 해서 총 400MB 가까이 되는 큰 용량의 이미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400메가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1.5메가 정도만 쓰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5메가 정도에서 사용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곳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싶은 곳에다가 경로를 잡아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무료로 HDRI 파일 자료 이제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HDRI 파일 적용해서 쓰는 법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반사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 얘를 좀 색상이 있는 금속 형태의 느낌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그렇게 금속 색이 들어간 금속 느낌이 나게끔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렉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색을 직접 주세요. 색을 직접 넣어줍니다. 좀 색을 다른 걸로 좀 사용을 해줄게요. 색을 직접 넣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디퓨즈 컬러 부분입니다. 이 디퓨즈 컬러 부분이 색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가 색상이 섞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물론 이런 느낌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겠죠. 자, 아무튼 본래의 이 색상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디퓨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미리 보기 상태에서 비포트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렌더링을 하시면요, 얘가 이렇게 색이 들어간 금속 느낌이 나는 재질을 만들어내게 돼요. 다른 색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실버 톤으로도 해볼게요. 실버 톤은 좀 그레이 톤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렌더링을 하시면, 자, 블랙 금속 느낌이고요. 조금 더 밝게 갈까요? 자, 얘가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실버 톤의 금속 느낌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죠. 얘가 어떻게 보면 흰색으로 가게 되면 완전 이제 거울이죠. 여기서 스테인리스 유광의 느낌으로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칼라 금속 표현하는 방법 등도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자, 스캔라인 렌더러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번엔 V레이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렌더러부터 바꿔야 되겠죠? 렌더러부터 V레이 설정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런데 V레이 렌더러로 바꿔주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기존에 설정한 부분이 재질이 조금 이렇게 깨져서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스캔라인 렌더러에서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바꾸게 되면, V레이로 바꾸게 되면 얘가 깨져 나옵니다. 즉, 이 설정은 V레이에서 쓰시면 안 되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V레이에서는 따로 설정을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재질을 V레이 전용 재질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레이 매터리얼 재질 타입을 V레이 전용 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얘로 재질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설정들을 좀 볼게요. 야, 여기 보시면은 디퓨즈 있고요. 그 밑에 리플렉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리플락트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나중에 유리 재질 같은 거 표현하실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구분을 꼭 하셔서 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리플렉트가 반사를 조정하는 부분이다라는 거. 레이트레이스에서도 보면은 얘가 리플렉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똑같이. 자, 이거 잘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아요. 레이트레이스 설정했던 것처럼 색상을 흰색으로 두시면요, 얘가 이제 거울이 되고 이제 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제 거울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냐면, 표면 반사만 하게 됩니다. 아,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많이 타들어가는데 제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여기서는 조명을 쓰지 않고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흰색으로 해놨으니까 이 백그라운드 색상으로 좀 조명처럼 좀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조명은 제가 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렌더링이 진행 중이지만 여기 살짝 보시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 반사되어 부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바닥 라인이 이렇게 경계선이 살짝 지금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얘가 완전 지금 거울은 아니에요. 그렇죠? 레이트레이스처럼 흰색으로 바꿨을 때 거울 재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표면 반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V레이가 과거 버전에서는 바로 거울 재질로 나타났었는데 얘가 설정이 이게 맥스 버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기본 설정이 바뀌었어요. 이게 표면 반사로만 나오게끔. 자, 그래서 얘를 거울 재질처럼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하시려면 어디를 수정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리플렉트 설정했던 거 밑에 보시면은 체크하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프레스널 리플렉션이라고 이 체크를 끄시면 바로 똑같이 거울 형태의 반사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리플렉트 저기 레이트레이스 설정에서와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색상에 따라서 이게 반사 비율이 될 거고요. 검정색으로 놓으면 이제 반사가 아예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두시면은 얘가 한 50% 정도 이제 반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설정이 이런 설정이 왜 있느냐면은 자, 얘도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를 이제 체크해 놓고 나는 뭐 표면 반사만 쓸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흰색으로 두시고 얘 체크해 놓고 렌더링을 하셔서 표면 반사 쪽으로만 이렇게 쓰시는데 얘가 뭐 어떤 문제점이 또 저는 이제 있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표면 반사를 쓴다고 해서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쓰시면요 얘가 더 이상 반사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나는 이 표면 반사 들어가는 건 좋은데 얘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반사 느낌을 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얘를 끄시고 얘를 반사율을 이렇게 조금 이제 검정색 부분으로 좀 줄이셔서 이렇게 쓰시면 좀 비교해서 보게끔 할게요. 아이고. 자, 비교해서 볼게요. 자,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보다 얘가 좀 더 반사율이 강해졌죠. 표면 반사가. 그러니까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쓰고 싶으면 이렇게 표면 반사를 나타내실 때 얘를 끄고 여기 비율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더 많이 반사 효과를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상황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답을 정하지 마시고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주시게 되면은 색상이 들어간 금속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디퓨즈가 검정색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도 이 백그라운드 부분이 좀 이미지로 나타나게끔 조정을 할 건데요. 이 Vlay에서는 레이트레이스하고 조금 방법이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방법이 달라요. 진입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제가 좀 흰색으로 이렇게 거울 재질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부분의 반사를 다른 이미지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밑으로 쭉 내리시면 맵이라는 롤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확장시키셔서 자 밑에 엔바이러먼트라는 목록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는 비트맵이라는 맵을 이용했었는데 얘 말고 Vray 전용에 가시면 Vray HDRI라는 목록이 있어요. 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적용시켜 주시고요. 살짝 위로 조금 올라가셔서 자, 여기 비트맵이라고 해서 이미지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점점점 버튼 클릭. 자, 그리고 HDRI 파일을 이용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Vlay에서는 이런 일반 이미지를 쓰시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Vlay에서
이런 환경 맵을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HDRI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자, 우드톤으로 HDRI를 적용해서 렌더링을 들어갈 건데 얘가 또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얘가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들어가면요, 얘가 그냥 굉장히 뭉개져서 나옵니다. 거의 뭐 칼라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어떤 설정을 또 해줘야 되냐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매핑 타입이 있어요. 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앵글러 또는 스피어리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앵글러 타입으로 바꿔놓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른 타입으로도 바꿔볼게요. 뭐 큐빅도 있고 한데 저는 쟤를 잘 쓰진 않고요. 자, 스피어리컬로 바꿔놓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아까랑 또 이미지 느낌이 또 다르죠. 그래서 매핑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앵글러 아니면 스피어리컬을 사용을 하는데 뭐 큐빅이나 이런 애들도 뭐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거의 쓰지 않는 편이고 앵글러나 스피어리컬을 보통 쓰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다른 것들도 한번 적용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셔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아무튼 조금 얘는 이 설정을 하는데 조금 복잡하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V레이로 렌더링을 실사 렌더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이제 뭐 얘기를 제가 드렸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HDRI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런 효과를 잡아주는 부분은 우리가 내부 투시도 같은 경우는 공간 구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HDRI라는 이런 이제 설정을 해줄 필요가 없고 조감도나 뭐 어떤 외부 내부 환경이 갖춰져 있지는 않지만 갖춰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기까지만 설명하고요. 자, 다시 조금 더 설정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반사효과 주는 거는 뭐 레이트레이스에서 주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V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나, 설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R 글로시니스라는 부분이에요. 자, 얘가 어떤 효과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 수치가 0부터 1까지 수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쓸 수가 있고요. 그 사이가 뭐 0.01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0.2, 뭐 0.5 이 정도 이제 값들이 되겠죠. 자,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제가 0.5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샘플 슬로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노이즈해졌죠. 이 반사 형체가 굉장히 뿌옇게 나타납니다. 지금 렌더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푸해졌다라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값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이번엔 0.8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만 좀 확인할 수 있게 할게요. 자, 아까보다는 뿌연 게 조금 더 선명해졌다라는 거 느끼시죠? 자, 좀 더 올려볼까요? 0.1만큼만 올려볼게요. 0.9. 자, 0.8 때보다 좀 더 선명해졌다라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설정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을 주기 때문에 0.1만 바뀌더라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잘 쓰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0.5라는 수치는 잘 안 쓰는 편이고요. 한 0.65 정도까지를 쓰는 편이에요. 0.65 정도면은 얘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이제 뿌옇게 나와요. 굉장히 뿌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롬 재질 같은 거 보셨죠? 크롬 재질 같은 거 보면 이제 반사 형태가 굉장히 뿌옇게 보이잖아요. 저 이제 그런 재질 표현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설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그 스캔라인 렌더 설정에서 레이트레이서에서 할 때 이런 표현 방법을 쓰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Vlay를 사용을 하셔서 하실 때는 이 알클로시니스를 이용해서 이런 효과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를 굉장히 잘 활용하셔야 굉장히 좋은 퀄리티 있는 재질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연습 많이 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시니스가 여러분들 잘만 써도 재질은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아무튼 알클로시니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예, 꼭 연습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당연히 다시 1을 주게 되면은 얘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렌더링을 하실 때 뭔가 반사 효과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렌더링 속도는 당연히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 글로시니스 또한 적용을 값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주시게 되면 당연히 얘에 대한 계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더 감소가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얘를 다루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렌더링 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내부 투시도를 보통 들어가면 렌더링 속도가 거의 저는 평균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렌더링을 하거든요. 이 설정을 뭐 굉장히 심오하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잡게 되면 렌더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는 적절하게 좀 쓰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얘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얘를 쓰지 않는지가 좀 많이 하시다 보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설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감이 많이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잘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른 설정들은 뭐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반사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바닥에다가 효과를 한번 줘볼 수 있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바닥 재질을 보시면 지금 스탠다드로 해놨는데, 제가 얘를 Vlay에서 반사 효과를 바닥에다가 줘볼게요. 자, 반사 효과를 Vray 재질을 사용해서 주겠습니다. Vray 재질 타입으로 바꿨고요. 바닥에다가 지정을 해주고요. 또 얘를 이미지를 또 클릭해서 또 설정 들어가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놓은 거에서 복사를 좀 할게요. 카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얘를 오른 클릭해서 카피, 그리고 여기 디퓨즈 여기다가 오른 클릭 페스트 붙여넣기 한 겁니다. 자, 얘가 이제 패스트 카피가 있고 패스트 인스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요 구분 다 아시죠? 참조 복사, 일반 복사.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사값을 바닥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자, 얘를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 반사만 일어나겠죠?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은 표면 반사가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표면 반사율을 좀 더 높이고 싶다. 그럼 아까 얘기 드렸죠? 얘를 끄시고 얘를 또 흰색으로 넣으면 완전 거울이 돼 버려요. 완전 거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반사를 이렇게 낮춰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하게 해볼까요? 자, 아까보다 반사가 좀 더 뚜렷해졌죠. 표면 반사율이 좀 더 높게 설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반사를 좀 뿌옇게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제 잘 내용을 정리하셨으면은 바로 R 클로시넌스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를 한 0.8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닥 부분에 대한 반사 형태가 좀 뿌해졌을 거예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그 어떤 바닥 질감에 따라서 이 광택에 따라서 좀 더 이제 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선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글로시인스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현실감 있는 에, 재질이 나온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긴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